버디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잘 계셨죠? 네. 와, 정말 우리 장세빈 아나운서 되게 보고 싶었는데요. 저도 너무 보고 네,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골프계 최고의 네. 연예인이신데 아유, 제가 아니에요. 볼 때마다 너무 설레고요. 네. 지난 4월이었어요.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는데 네. 탁 트인 야외에서 보니까 네. 너무나도 더 반가웠습니다. 골프 하고 싶죠, 여기 오시니까. 저는 바로 마이크를 탁 떼고 네. 그냥 바로 채를 휘두르고 싶었어요. 저희 인비란 클래스룸이 네. 사실 그 실내 스튜디오에서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크밸리 골프 리조트에 네. 있는 골프 드라이브 렌즈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뭐 워낙 연습장이 잘 돼 있어 갖고요. 네. 숏 게임 뭐 그다음에 샷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벌써 네. 길이가 한 350m에서 400m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양쪽에서 같은- 칠 수 네. 있는 그런 코스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연습장 한 반 정도밖에 못 쓰고 가는 건데 장타하시는 분들도 여기 네. 오시면 시원하게 드라이버샷 네. 날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특별한 선생님 모셨다고 예. 들었어요.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맺은 그런 프로인데요. 네. 그 SBS 골프의 레슨 투 빅토리라는 프로그램이 아.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알죠, 알죠. 예, 예. 거기에 나오셔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레슨 해준 그런 프로님인데요. 음. KPGA 베어리부터 우승도 하고 오. 또 국가대표 상비군도 거치고 네. 아주 유명한 그런 선생님이세요. 네. 네. 게다가 제가 촬영 전에 잠깐 인사드렸는데 외모도 훈훈하시더라고요. 자, 저희 강상혁 프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오세요. 우리 임진환 프로님하고 알고 지내신 지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 정말 오래됐는데. 진짜 오래됐죠. 올해가 예전에 어느 정도예요? 한 20년 됐나요? 아, 진짜요? 거의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아시는 그런 사이가. 그렇죠. 네,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뭐 시합 나가고 그럴 때도 네. 항상 그때 현역을 뛰고 계셨으니까. 아, 네, 정말. 벌써 그렇게 네. 됐나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럼 강 프로님께서 네. 임진환 프로님 칭찬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아, 임프로님은. 네. 잘생긴 거 빼고요. 네네네. 임프로님은 항상 근데 정말 그 안부를 묻는다고 하잖아요. 아, 이렇게 맞아요. 안부를 물으실 때 정말 네. 유일하게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진심 어린 안부를 묻는 분들이 정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네. 네, 인사 한마디에 다 그냥 끝나는. 맞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따뜻함이 네. 전해지는 네. 그런 네. 레슨너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특별한 인연에 두 분이 만나서 1, 2교시 어떤 수업을 준비하셨는지 더욱더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찾아보다가 네.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제 전에 하셨던 분들이 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부담이 너무 많이 됐는데 네. 그래서 찾다가 일단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 레슨들이 네. 좋은 말들도 너무 많은데 거기서 좀 어떤 기준들을 좀 찾아서 좀 하게 되면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아. 좀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해서 네. 제가 이래 보면요 골프 레슨이 정말 이 수거든요 수 바둑의 수라 그러는데 네. 골프도 어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레슨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좋은 레슨을 이렇게 많이 들으시면 네. 그 느낌이 공감이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강상혁 프로가 와서 오늘 레슨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드라이빙 레인지하고 아주 잘 맞는 1교시 수업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윙별로의 기준점 레슨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전해드릴 레슨 주제는요. 어떻게 하면 좀 그 스윙을 하면서 쉽게 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항상 너무너무 바뀌잖아요. 상황들도 많이 바뀌고 연습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상황이 덜 바뀌는데 코스에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든지 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스윙을 하기가 힘들어지세요. 결국에 생각해 보면 저는 기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에 대해서 조금 정립을 하고 그래서 기준점을 좀 찾아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쉽게 연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장세별 아나운서님은 그 생각하셨을 때 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제일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골프를 잘하는 사람과 네네. 딱 못하는 눈으로 봤을 사람이요? 때. 눈으로 봤을 때. 네네네. 네. 아, 일단 잘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좀 치죠. 편하게 하는 것도 그쵸. 있고 네네네. 쉽게 치죠. 공이 똑바로 잘 가요. 그렇죠, 그렇죠. 임팩트가 좋아, 임팩트가. 네. 네. 그 대표적으로 딱 봤을 때 그 좀 더 뭐 인프로님의 스윙을 저희가 진짜 보면 춤추듯이 정말 편안하게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정말 저희가 클럽을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결국엔 저는 그게 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발에서 네, 시작한다.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리듬. 네, 저희가 그 리듬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뭐 클럽을 휘두르는 리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결국에 뭐 저희가 클럽을 잡고 있는 건 손과 팔이기 때문에 이 클럽의 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클럽을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힘을 쓰고 리듬을 맞추고 지면을 지탱을 해주는 건 다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 저희가 그 스키를 처음 배웠을 때도 처음에 하게 되면 저희 무조건 이렇게 A자로 이렇게 타게 되잖아요. 네. A자로 이렇게 몸을 전체를 해서 몸 전체를 이렇게 움직여서 안정성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고 스피드를 좀 더 얻고 유연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스피드가 이 스탠스가 좁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짝 내 시선이 가는 방향 쪽으로 살짝의 이런 체중 이동만 시켜줘도 방향 전환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리를 훨씬 더 좀 더 견고하지만 움직이면서 견고한 느낌을 좀 찾으실 줄 아시면 훨씬 더 몸 동작이라든지 스윙의 리듬을 찾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부분은요. 발을 말씀하셨는데 네. 리듬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뭔가 이제 무게중심 이동 네네네. 뭐 이런 네. 부분도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는 거. 저는 발이 예쁘다는 소리는 많이 네, 듣는데 네. 왜 골프를 예쁘게 못 치는지 모르겠네요. 발은데 아무리 이뻐 보여도 어차피 신발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안에서 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스탠스 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그 클럽마다 좀 다르죠. 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념이 그 먼 거리를 쳐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쪽이 조금 더 이 상체 회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좁은 스탠스지만 좁은 스탠스에서는 이 팔을 잘 휘두를 수는 있겠지만 이 빠른 팔의 스피드를 몸이 지탱을 해주지 못하면 어차피 스피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긴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탠스를 좀 더 넓게 보폭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골프에서 좀 셋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일 많이 듣잖아요. 뭐 다리를 얼만큼 구부려야 되고 허리를 어떻게 숙여야 되고 뭐 가슴을 펴야 되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몸의 중심점이 결국 골프를 칠 땐 척추잖아요. 네, 척추를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리가 이제 양갈래로 나눠져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척추와 이 골반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첫 번째 기준점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쓰는 느낌이시냐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무조건 이 기울기는 이 다리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무조건 숙여지셔야 돼요. 이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어떻게 내리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리를 구부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다리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 몸을 접어주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이렇게 접어주시게 되면 무릎이 지금은 살짝 펴 있는 상태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량의 어느 정도의 무릎 굽힘을 좀 찾아주시는 거죠. 저는 좀 키가 작으니까 다리를 굉장히 많이 구부리는 편은 아닌데 임지란 프로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크시기 때문에 키 크고 다리가 네, 기시죠. 네, 네. 그리고 네. 팔도 기시기 때문에 저보다 좀 더 숙여지신 상태가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숙인다고 해도 이 각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좀 작죠.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당겨서 쓰신 상태에서는 체중이 약간은 앞에 실리게 돼요. 약간은. 네. 근데 완전 앞쪽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 발 뒤꿈치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약간 앞에 있는 이 판을 밟을 것 같은 느낌의 앞쪽. 네, 이 앞쪽인 느낌하고
뒤에가 올라가 있는 앞쪽인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손도 그립한다고 하지만 발가락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발가락도 꽤나 단단히 그립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잡아주시면 어디로도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이 생기세요. 네, 이렇게 이제 셋업을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어떻게 회전을 하느냐. 네, 이제 기울기를 맞추면서 이제 몸이 움직여져야 스윙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척추가 있고 이 두 가지 이 골반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회전을 하고 몸이 돌아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 몸이 완전하게 이렇게 원의 동그라미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단면을 본다고 하면 약간은 타원에 가까운 그 모양이죠. 네. 그래서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 같지만 타원에 가까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측면의 움직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측면의 움직임이 생겼다가 측면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이제 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 네. 이 골반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뭐 팔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백을 하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스웨이라든지 뭐 무릎이 펴진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굉장히 많이 뭐 주라고 얘기하거나 뭐 그 표현을 하는데 사실 다리에 힘을 준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미 구부러졌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희가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서 있다가 골반이 기울기만 만들어줘도 네. 이 무릎 약간 여기 허벅지 부분에 약간 그 네. 텐션이 오잖아요. 오죠. 이거 자체로 힘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네, 네. 이때 네. 저는 이제 초보 때 제가 비기너 때 어떤 네. 고민이 있었냐면 이게 약간은 아까 앞쪽에 발에 힘이 조금 실리는 네, 느낌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약간 뒤에 가서 그렇죠, 약간 그렇죠. 주저앉는 느낌이어야 네, 네, 되는지 네. 아니면 앞에 허벅지에 조금 네. 텐션이 생기는 이게 네. 맞는 건지 그게 네. 좀 궁금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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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를 들어서 허벅지의 경우라고 하면 허벅지도 조금 앞쪽에 텐션이 생기는 게 맞나요? 그렇죠, 아니면 앞쪽. 맞나요? 네. 아. 만약 뒤쪽에 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네. 뒤에 유연성이 부족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많죠. 주저앉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되시네. 네, 근데 네.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신지 막 많이 그렇죠, 주저앉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래서- 분들은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네.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다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몸을 접지 못하시니까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접어주시고 이 측면에 대한 움직임을 찾아주시면 훨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클럽을 뭐 이미 뭐 다 스윙하시고 하지만 일단 체크를 하셨을 때 내가 과연 어디를 허벅지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쓰는지. 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실 때 이제 보면 다리를 굉장히 뭐 힘을 줘서 잡는다기보다는 저희는 이런 기울기를 스윙을 하는 동안에 앞서서 여기에 이 골반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이게 절대 빠지거나 튀어나오거나 그런 느낌만 찾지 않으시면 돼요. 네. 무조건 골반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가 뒤로 솔쩍 이렇게 돌고 그런 느낌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에서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무조건 이렇게 기울기가 잡혀 있으면 여기서 바로 돌게 되면 무조건 빠져요. 저희가 원을 만들려고 하면. 네. 그래서 무조건 측면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사선으로의 약간은.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약간 앞에 있는 게 제가 좀 더 편리하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뒤로 빠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살짝 있다가 저희가 턴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오른발 쪽에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게 되죠. 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뒤에 있으면 오히려 몸이 돌아야 되는데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미스들 때문에 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상체가 턴을 못 한다기보다는 하체에서 일단 못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밀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이렇게 빠지시는 분 아니면 밀리시는 분 두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거의 안 움직이시는 분은 뭐 완전 초보분 아니시는 이상은 잘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미스들을 다 일단은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턴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발로 잘 서 있는 상태에서
어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무조건 뭐 제일 많이 스윙을 할 때 보면 어쨌든 클럽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잘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스타트 자체를 물론 클럽이 제일 많이 길을 가기 때문에 얘가 제일 바쁘죠. 근데 유심히 보면 다리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스타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 리듬을 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짝 반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리액션을 해주는 건데 근데 초보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뭘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손을 번쩍 네. 들기도 그렇죠. 하고 갑자기 상체를 들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리듬을 항상 보면 이렇게 클럽이 무조건 먼저 가는 거지만 얘가 많은 양을 움직인 거지 사실 움직임 자체는 하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쪽으로의 이동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이 부분이 있으실 되게 좋은 거예요. 것 같은 게 이제 좀 네. 발바닥에도 약간 눌러주는 느낌을 얘기를 그렇죠. 하셔서 네. 또 이거에만 빠져 있는 분들은 백스윙 할 때도 발바닥을 마치 네. 뭐 접착제로 붙인 그쵸, 것처럼 그쵸, 예, 그쵸, 붙이려고 그쵸. 하는데 네, 네, 네. 지금 네.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바닥에 체중이 있대 거기에서 좀 리듬이 있는 거 네. 예, 이 그렇죠. 부분이 되게 네.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이제 그 포워드 프레스에서 공을 치기 전에 이제 움직이 주거든요. 그 프로 선수들마다 그 시동을 걸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대개 하체를 많이 움직여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채를 올리거든요. 네. 근데 내가 요즘 이제 그 사실은 그 어느 기업에서 유소년 골프 대회를 네. 저 골프 가르치는 네. 프로그램을 해요. 네네. 그 저보고 좀 맡아달라 해서 한번 갔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 학생들이에요. 네네. 그걸 보면서 내가 골프를 다시 느꼈어요. 아, 200에서 220m 때려요, 드라이버를.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여학생이 네. KD님한테 얼마 남았어요? 100m요. 했더니 피칭해 주세요. 그래요. 와, 뻥 때리니까 가요. 성인 아마추어 남자들 비거리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지금 우리 강상혁 프로가 이야기하는 어드레스 하체의 중심을 두고 하체를 흔들면서 채를 흔들어 주니까 가지고 있는 파워를 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친구들 지금 얘기 듣고 싶어요, 좀. 네, 너무 잘 쳐요. 근데 이제 우리 강상혁 프로가 지금 하체 어드레스에서 하체를 중심에 두고 스타트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해라는데 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네. 네, 아마추어 분들이 그거 안 하고 전부 팔로만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움직이기가 사실 쉽진 않죠. 무서우니까. 근데 임프로님이 얘기하셔서 이제 저도 좀 여담을 하지만 저도 정말 아이들 치는 거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작했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머리가 깨끗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아이들이 잘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실패했을 때. 네, 그러니까 모든 힘을 뺀 상태에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무조건 절로 멀리 쳐야 되겠다는 그 느낌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공이 맞아서 잘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뭐 그냥 갑자기 딴 데로 빠졌지만 네. 아마추어 분들이 좀 생각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스윙 몇 번 볼 네, 수 네,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네, 연습을 제가 많이 못해서 임프로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셋업을 할 때 이런 동작들이죠. 일단 다리에서부터 리듬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살짝은 과장되게 한다고 하면 여기서 다리가 일단 샷. 움직여지고 움직여지는 거죠. 살짝은 과장되게 한다고 하면 여기서 다리가 일단 샷. 움직여지고 움직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임팩트 할 때 힘 안 들이고 쭉쭉 그렇죠. 나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리부터 시작되는 그 느낌에 대해서 리듬을 찾으려고 하시면 그런 이 부분 기준에 대해서 무조건 이 부분이에요. 네, 다리,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요 골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기준점을 잡고 백스윙을 최대한 이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움직이셔도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에 대해서 팔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골프채만 네. 잡으면 팔이 제 팔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번쩍 맞아요. 가기도 네네네. 하고 막 당기기도 네. 하고 네. 이 팔 진짜 팔이 컨트롤이 근데 안 굉장히 돼요. 그렇죠. 사실 어렵죠. 그래서 네.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그라미 원이지만 몸이 저희가 완전히 동그라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팔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국에 이 클럽을 휘두르려면 이 셋업에서부터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간이 무조건 있어져야 돼요. 이 제 몸하고 배하고 이 공간이 그래야지 클럽을 원활하게 휘둘러서 스윙을 더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원인 것 같지만 결국엔 선이 만나서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잡으셨을 때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거의 다 대부분 많이 미스들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몸을 굉장히 옆에다 많이 붙이세요. 팔을. 네, 팔을. 근데 팔은 공간이 있으려면 무조건 이 가슴 위에서 만나서 모여져 있으셔야 돼요. 네, 가슴 위에서 만나서 이 삼두랑 이두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가슴 위에 무조건 얹어져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져야 클럽에 대해서 저희가 얘를 최대한 이렇게 똑바로 앞뒤로 흔들었을 때 이런 회전들이 많이 안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팔꿈치가 앞을 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쪽 이 다리에서 시작되는 이 점에 대해서 연결을 해보면 저희 몸은 무조건 우측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부분들에서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선수들 보면은 그 특징적으로 이렇게 옷 많이 넣는 선수들 있어요. 이렇게 넣거나 왼팔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옷을 이렇게 많이 넣는 경우들이 무조건 팔을 몸 앞에 유지하려고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프로님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팔을 이렇게 네. 손바닥 위에 있는 네. 그 느낌으로 지금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아마추어들이 배우기에는 스윙을 할 때 이 위쪽에 근육을 쓰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그렇죠. 근육으로 그렇죠. 움직이는 네, 게 네. 좋다. 이거하고도 네. 지금 연관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네. 지금도 보면 상대편 아나운서도 약간 옆에서 넣으시잖아요. 네. 위에서 올라와야 돼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야 팔이 아. 확실히 위에 있는 느낌이 생기죠. 이렇게 옆에 있게 되면 밑에서 오잖아요. 네네. 얘는 쓰게 되면 뭐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느낌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의 피벗을 잘 만들어도 회전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딴 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제일 큰 미스들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네. 제 팔이 붙어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되던 그렇죠. 거.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데서 제가 결국엔 얘가 좀 붙였나 많이 봐요. 움직이는 양으로 결국에 클럽의 스피드가 결정돼지고 길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만큼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게 좀 그나마 허용이 되는 건 퍼터 정도 네. 뭐 약간 붙어 있어도 그러니까 팔도 생각보다 더 자유로워도 되네요. 그렇죠. 훨씬 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움직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두 가지죠. 팔이 두 개니까 앞에 와서 이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립을 잡았을 때 이 관절 모양 따라서 약간 왼팔이 조금 이렇게 돌아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데 열에 한 7, 8 정도의 좋은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팔꿈치들이 앞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을 보고 있게끔 최대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아닌 약간은 옆에서 옆으로 갈 수 있는 원을 더 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다리하고 팔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하는 건데 그립이거든요. 그립. 네. 그립은 스트롱 그립. 네. 네.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뭐 몸으로 쳐란 말도 있고 뭐 다리로 쳐서 어떻게 쳐야 된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결국에 이걸 뭐 스윙을 할 때 잘 맞은 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감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기억이잖아요. 네. 이런 기억들이었구나. 뭐 이렇게 맞으니까 잘. 근데 그런 기억들은 결국에 피드백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감을 느끼는지. 근데 그런 피드백은 결국에서 손에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립을 무조건적으로 잘 잡아줘서 이 클럽 페이스에 대한 통제, 제어를 잘 해줘서 공을 잘 맞춰줘야 좋은 피드백을 계속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립 잡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느 한쪽을 잘못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스윙에 오류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 왼손은
왼손을 잡고 이렇게 클럽을 뭐 약간 스트롱 그립이어도 되고 위크여도 상관은 없지만 왼손을 잡았을 때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이 훨씬 더 쉬워요. 네, 이쪽이. 왼손잡이든 아니어도 이쪽보다는 왼쪽이 훨씬 더 쉽죠. 네. 그리고 오른손은 이쪽보다도 이쪽이 더 쉬워요. 힘을 쓰려면. 네. 네. 이렇게 힘을 쓰는 대다수의 저희가 오른손잡이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치는 미스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엎어치는 굉장히 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인아웃을 굉장히 얘기들 많이 하고 뭐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아웃인 느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한테 편한 동작이라는 거죠. 네. 이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립 같은 경우에 테이크백을 할 때 저희가 이런 거 다 했어. 뭐 여기도 기준을 잡고 이제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할 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팔은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편이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할 때 미스는 거의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보면 돌리거나 뻗거나, 네, 돌리거나 뻗거나밖에 없어요. 일단 몸이 어떻게 돌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그립을 잡고 돌리는 분들은 테이크백이 무조건 돌아가는 분들은 왼손을 무조건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이쪽에 뭐 많이 빠지고 뭐 그런 것보다도 오른손으로 얘를 이렇게 접어서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무조건 다 왼손이에요. 네. 왼손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누군가 얘기를 하겠죠. 채가 너무 뒤로 와. 좀 더 바로 들어. 근데 이 느낌 없이 이제 오른손을 그대로 들어 올리게 되죠. 그러면 이 동작들은 회전을 일단 맞게 되기 때문에 채는 옆에서 봤을 때 위치는 맞지만 이 몸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완전 다른 동작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양손 방향이 같지만 조금은 그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립의 프레셔, 악력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립을 뭐 스트롱이든 뭐 위크든 잡으신 상태에서 살짝 클럽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신 상태에서 클럽을 놓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보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클럽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클럽을 이렇게 무거워지는 동안에 놓치지 않으려면 무조건 여기 도톰한 부분하고 네. 손가락에 힘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제가 얘기하는 힘을 빼고 힘이 들어가는 그립이에요. 네, 그냥 무조건 힘을 빼면 놓쳐버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근데 힘을 주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그냥 잡고 있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무게를 인프로님이 항상 자주 얘기하시는 그 헤드 무게를 네. 느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왼손을 항상 한번 왼팔을 들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앞점을 버텨줘야 클럽을 놓치지 않고 제가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리시면 제 기준에는 그냥 아이언샷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이라고 치면 한 4 정도 잡는 것 같아요. 네, 한 4 정도.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이 움직일 때 오른팔은 이제 클럽을 릴리즈를 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인데 그래서 오른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모양으로 그립이 잡혀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오른손은 사실 이 두 손가락이거든요. 아. 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엄지가 그렇게 엄지. 잡으신 상태에서 대부분 제일 많이 미스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엄지를 굉장히 뻗어서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이 유연성도 있지만 사실 엄지를 뻗어서 잡으시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선수들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선수들은 이렇게 그립을 당겼을 때 여기가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장세별 아나운서 나오시네요. 우와, 네. 저 나와요? 네, 안 나오는 분들이 근데 굉장히 많아요. 와, 네. 그래도 제대로 배웠네요. 네, 정말 이게 딱 골프만 당겼을 잘 때 치면 되는데. 대부분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왜 당겨 잡아야 되냐면 백스윙을 저희가 한 손으로만 들고 딱 들었을 때 클럽은 무조건 지금 요 사이에 들어오셔야 돼요. 요 사이에. 네. 요 사이. 네. 요 부분하고 요 사이. 그리고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여기가 지금 떠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꽉 잡고 있으면 저희가 손목을 다 제대로 활용을 못 하거든요. 여기가 근데 살짝 떠 있게 되죠. 저희가 이 클럽을 이 사이에 받치려고 하면. 근데 이제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 하는데
요 사이에 왼손 엄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역할은 요 밑에 도톰한 부분, 엄지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으로 왼손 엄지를 받쳐주고, 받쳐준 상태에서 클럽의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오른손이 언제 이제 작동을 하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를 이렇게 버텨시는 분들은 일단 이게 꺾이지 않고 네. 무조건 엄지들이 먼저 써지게 돼요. 네. 그래서 다른 뭐 이유를 다 떠나서 캐스팅 뭐 제일 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손을 잡았을 때 위에서 받쳐져 있는 느낌에서 저희 지금 보면 이렇게 받쳐져 있는데 그러면 오른손이 언제 써지냐? 전반적으로 저는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잡혀 있고 이제 내려오는 동안에 저희가 뭐 클럽을 잘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부터 지면에 이제 닿기 시작하면서 공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만약에 이게 클럽이 공을 맞았다 아니면 지면을 맞았다 하면 그때부터 이 클럽을 보내주면서 힘을 우리가 원하는 타겟 방향 쪽으로 보내줘야 되죠. 그때 써지는 부분이 이 오른손 검지의 이 옆면이에요. 네, 이 옆면이 그제서야 이제 왼손이 움직이면서 클럽을 도와줘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모양이 나오게 잡으면 굉장히 좋은 느낌의 그립을 잡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손 이거 총 쏘는 모양으로 배웠어 해서 왼손 잡고 오른손을 덮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만 해도 손가락이 좀 짧은 편이어서 이걸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모양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는 그립이지만 오른쪽 팔꿈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 지금 튀어나와 있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쪽으로 구부려서 클럽을 제대로 들어줄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립 설명해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팔의 포지션이 무조건 가슴 위에서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그 기능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덮이는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손이 좀 더 크고 뭐 팔이 길고 한 분들은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덮어진 형태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좀 손이 작고 그런 분들은 손이 좀 뚱뚱한 분들은 이렇게 덮여버리게 되면 무조건 오른쪽 어깨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또 나오니까 다른 부분들을 자꾸 꺾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무조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좋은 타격을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립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아까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저희가 이 압력점, 그립의 힘을 어느 정도로 끝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잘하는 선수들 중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짜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왼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힘과 오른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힘을 잘 적절히 분배를 해줘야 얘가 너무 과하지 않게 안쪽으로 빠지지 않게 오른손에서 계속 맞잡듯이 스윙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립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잡으시면 훨씬 더 쉽게 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이런 거 셋업 다 하시고 그립 잡으시고 일단은 자꾸 제가 쉽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움직이셔야 돼요. 계속 움직이면서 클럽도 움직였을 때 클럽을 어떻게 움직이는 방향이 제일 쉽게 내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왼손이 여기서 잡혀 있고 이 부분에 내려올 때 오른손이 언제쯤 사용이 되어야 클럽에 힘이 전달이 돼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좀 자꾸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골프를 이렇게 편하게들 그럼요. 하시네요. 네. 아, 저도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편하지 않은데 오늘은 우리 강 프로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손 쓰는 거, 그립, 그리고 팔, 그리고 하체. 그냥 종합적으로 기준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교시의 기준점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2교시에는 클럽별로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을지 우리 강프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버디님들 2교시에 또 만나요. 만나요.